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증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새 글로벌적으로 증권시장이 좀 약세였죠. 그래도 오늘은 좀 미국장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5시에 반등해서 올라가졌습니다. 네, 나스닥이 0.44. 근데 많이 올라간 건 아니네요. 그래도 올라가졌어요. 근데 이게 그 너셀 지수가 0.97로 올라가졌으니까 4대 지수가 다 올라가졌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좀 최근에 그 미국 증시가 3거래 연속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는 그게 있네. 나스닥 자체를 보니까 이전 캔들 자체가 십자형 샛별형 캔들이네. 십자형 샛별형 캔들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상승 확인형 캔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있네. 추세가 이러다가 그치. 다시 조정받다가 삐용 올라가고 여기서도 조정받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약간 추세가 올라가면서도 네, 살짝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조정받고 또 한번 조정받고 또 한번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어느 순간 뿅! 뿅 하고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조정만 받냐? 그렇지 않죠. 이제 항상 근데 이 조정받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왜 조정받았지? 이 원인이 무엇이지? 아, 물론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겠지. 다시 한번 뿅 하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뿅 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뿅뿅뿅 하다가 올라가다 뿅 하고 툭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급락하게 되면 이제 깜짝 놀랄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요새 약간 미국 시장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거지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근데 하도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엔비디아가 현재 여기서 박스권 움직이죠. 이렇게 하다가 박스권.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시장 자체가 크게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직까지는 뭐 그리고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연준 파월 의장도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보고자 싶은 영역은 물가 지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고용이죠. 고용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근데 뭐 고용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이제 금리 인하를 2차례 정도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고용이 약간 위축되는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코 이거 카톡방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네, 코스코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다만 지금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코스코도 마찬가지고 다 좀 고평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도 그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아, 지금은 좀 높게 금융시장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엔 좀 3거래 연속 좀 조정을 받긴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높게 평가받는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안 좋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폭락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 있죠. 왜냐면은 지금 10월 1일 날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10월 1일부터 어제 그제 이야기했던 거 의약품 기타 등등의 관세 부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나스닥이 좀 조정받을 때 받을 받을 때가 항상 이벤트가 뭐였죠? 관세가 이제 실행됐을 적에 시행되는 그 시점에 항상 좀 조정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관세 조정 관련된 이슈가 관세 관련된 시행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여하튼간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아니 저 미국 시장이 좀 고평가 받은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AI 버블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 전략이 좀 만만치는 않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좀 만만치는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좀 조심스럽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미국 정부에서 리튬 쪽 미국에 있는 리튬 기업에다가 뭐 지분 매수라든지 지분 협상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자원 광물 요쪽 리튬 쪽 한번 예의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로 넘어와야 되겠죠.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금요일장이었죠. 네, 금요일장을 보게 되면 뭐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코스피가 마이너스 2.45,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2.03이긴 한데 저가로 보니까는 3% 정도 빠졌더라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3.04%.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날 크게 좀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투자자분들이 약간 놀랐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한국 증시는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른 이거 아시잖아요. 예, 다른 나라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그 요새 그 올라갈 때 외국인들도 사긴 샀어요. 근데 예전처럼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매수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외국인들이 왜 예전처럼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걸 다 외국인이 잡아채서 올린 거야. 이거 다 외국인 물량이야. 이 밑에부터. 그러면 당연히 올라왔으면은 여기서 뭐 하겠어요? 그 외국인들 여기서 차익 실현 좀 해야 되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같다가 너무 희한하게 보시면 안 됐지. 아니 뭐 외국인들이 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자원봉사하려고 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 벌려고 투자하지. 자원봉사하는 건 아니니까. 네, 여하튼간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기 올라갈 적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수급 좀 볼까요? 근데 수급에 다 나와요. 예. 뭐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 매도를 많이 때린 건 아니네. 그래도 여기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이 산 게 있으니까 코스피 볼게요. 다만 이제 여기 단기 고점에서 좀 개인이 좀 들어온 건 있다, 그치? 예, 여기서 지금 보니까는 금요일날 빠질 적에 개인 물량이 1조 3, 순매수로 1조 3,679억 원 들어왔죠. 외국인과 기관계가 쌍그림 매도를 때렸고. 근데 그래도 여기 올린 게 외국인들이 물량이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그냥 좀 높은 지점에서 어,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겼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그러면 여기가 약간 단기 고점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긴 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또 올리려고 한다면은 3% 이상 뺐잖아. 그럼 올리려고 한다면 여기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긴 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3,500억 달러 그 관련된 투자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그것만 있나요? 예, 수만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뭐 글로벌적으로라든지 한국 관점이라든지 그렇게까지 호재 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은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건 있긴 하겠죠. 그냥 캔들만 본다면 그냥 차트 파동만 본다면 너무 참 이렇게 보는 게 웃기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이야기하면은 근데 선물 지수가 야간 선물 지수가 반등해서 좀 올라왔어요. 0.68% 정도.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마이너스 3% 저가로 마이너스 3%까지 좀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2.45% 정도 빠진 건데 네 그래도 야간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은 0.68 정도로 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월요일장은 또 반등 주긴 하겠죠. 아무래도 좀 과매도적인 부분이 있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뭐 앞으로도 반등이겠냐? 어 그냥 지금 약세요. 예.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단순하게 뭐 기술적 관점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식시장은
뭐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영역이 아니잖아. 그쵸? 현실은 현실이잖아. 주식은 자원봉사하는 영역이 아니잖아. 어차피 봐봐. 주식은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어야 돼요. 그렇잖아.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잖아.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린이기 때문에 돈을 안 잃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돈을 번다고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특히 이게 더 강하게 작용되는 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럴 때는 더 강하게 하고, 물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그래도 이제 대부분 돈 버는데, 그렇다고 돈 벌진 않지. 벌어봤자 한 뭐 많이 벌면 40% 정도만 벌고, 상승장에서도 40%만 벌고 나머지 한 60%는 돈을 잃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 40%가 돈을 많이 가져가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에서 너무, 이것은 당연한 원리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다가 너무 예, 비현실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럼 반드시 누구는 돈을 잃는다고. 내가 돈을 벌게 되면은.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좀 계속적으로 본인들 돈 꼬라박으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무슨 자원봉사 하려고 한국 증시지에 왔겠냐고요.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좀 차익 실현할 때쯤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외국인의 물량이 많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살짝 빠지는 것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그냥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 올라갈 때 봐보세요. 예전에 그냥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끊임없이. 봐보세요. 끊임없이 올라갔어. 근데 최근에 약간 매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라고 좀 말씀드린 거지. 그치? 아시죠? 네. 외국인들이 자원봉사하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니잖아요. 예, 돈 벌려고 왔지. 네, 그래서 여튼간에 차익 시험 물량 나오고, 그래서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은 그냥 너무 일차원적인 수준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이게 핵심은 아니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코인 쪽이에요. 이 코인은 아무래도 그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잖아요.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잖아. 근데 이 코인을 보시면은 이게 더블탑이 나왔어. 그치? 한쪽 어깨가 전 더 내려갔지. 봐봐. 여기가 머리, 여기가 뭐야?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예,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더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헤드앤숄더 패턴 하죠. 그럼 헤드앤숄더 패턴을 한다면 반대에서 올라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걸리는 자리잖아. 그래서 걸린서 돌파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걸리는 자리다. 결국은 지금은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지금 시장이 화랑장이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그치?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 났고,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고 여기서 조정받는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녹록한 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거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 빅스 지수는 아직까지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에요. 올라갈 만한 어떤 낌새가 나오진 않아요. 그치? 이렇게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전저가를 올린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전저가를 올리죠. 그러면 전저가를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하다면 빵 한번 때리겠죠. 그러면 이때 빵 한번 때릴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지, 그때는 이제 폭락장이 나올 수가 있긴 하죠. 그럴 때는 폭락장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이제 지금 시장은 약간은 좀 고밸류에이션이다 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뭐 고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냐? 전반적으로는 고밸류에이션이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더 출회가 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지금 안 좋다 이 정도까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PC 지수는 어제 발표된 것처럼 어제 그 PC 지수 보니까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 없더라고요.
겉모습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지수, 고용 보고서, 고용 보고서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그렇게 지나갔고, 예. 아 그리고 저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주식을 좀 오래 해보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긴 하는데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지 않나요? 안다고 해요? 10월이면 뭐 10월 며칠이죠? 추석이? 10월이면 그 추석 다가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추석 다가오면 통상적으로는 돈이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요. 그래서 약간은 그 추석 전쯤에는 이렇게 좀 빠져나가. 그래서 그치? 빠져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요.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잖아. 소비재 쪽 선물 같은 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게 조정을 받잖아. 시장 자체가 약간 조정받으면은 추석 때 돈이 아무래도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래요. 빠져나게 되면은 이제 성장주가 아무래도 증시에서 조정받을 거고 그 성장주에서 조정받은 돈이 어디로 가겠어?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소비재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전자제품 기업이라든지 뭐 이제 선물하려고 보다는 밥솥도 선물하고 양말도 선물하고 하여튼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증시가 빠지는 소비재 쪽으로 돈이 이동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미국 증시의 그 오늘 시황에서 이걸 좀 살펴봤는데 섹터 시황 여기 봐보세요. 오늘 그래도 4대 지수 이게 올라갔잖아.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네 상승 종목 개수가 1911개고 하락 종목 개수가 1233개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한 2000여 개 가까이 올라왔잖아. 그래도 하락 종목 개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너무 강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지.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특이점이 있어요. 좀 뭐가 특이점이 있을까요? 유틸리티 쪽이 1.59, 컨슈머 디스크레션 내리. 예. 이거 필수 소비재 쪽이겠지. 근데 이 필수 소비재 쪽은 뭐 자동차라든지 뭐 내구재 쪽이라든지 섬유 쪽이라든지 이쪽이 있거든요. 아 여기 필수 소비자가 아니라 임의 소비자 이렇게 말했거지. 임의 소비자 쪽. 오히려 필수 소비자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여기가 오늘 증시가 반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섹터를 보시려면은 성장주가 아니야. 성장주는 여기잖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이 0.2 하나잖아. 그치? 여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클릭해 볼까? 여기 보게 되면 뭐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이큐먼트 쪽, 세미컨덕터 쪽,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 있잖아. 근데 여기 세미컨덕터도 0.19밖에 안 올라갔거든.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아, 그러니까 4대 지수가 올라가는 근데 그건 저거지.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게 그 전날 캔들 자체가 샛별형 십자형 캔들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왔지. 추세 전환형 캔들 나왔을까. 그래서 지금 반등해 준 것은 이거예요. 그쵸? 예. 미국도 마찬가지네. 미국도 이미 소비재 쪽, 선택 소비재 쪽, 내구재 뭐 이런 거 전자제품이라 아니라 뭐 자동차 이런 쪽 있잖아. 이런 것 쪽으로 좀 돈이 쏠렸어요. 그리고 봐봐. 이거 상당히 유틸리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증시가 올라갔으면은 얘가 올라갔어야지. 뭐가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반도체 쪽이 올라가야지. 근데 반도체 쪽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약간 반등으로 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반등 관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코인 쪽도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했지만 미국 시장이 안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좀 악재적인 요소들이 있죠. 관세 이슈가 있으니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부분을 좀 고려하세요. 예, 지금은 만약에 지금 증시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제 뭘로 올라간 거죠? 미국 증시라든지 한국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는 첫 번째 엔비디아가 뾰로롱 하면서 올라간 거죠. 엔비디아에 의해서 증시가 막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국은 엔비디아 다음에 또 한국의 그 SK하이닉스 근데 SK하이닉스가 빠졌잖아. 엔비디아도 그랬고 그치. 근데 지금 엔비디아 쪽이 뭘 했어요? 오픈 AI에다가 투자한댔잖아. 근데 그 투자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여기서 투자한 돈 갖다가 오픈 AI 회사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거잖아.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뭔가 새롭게 뭐 돈이 유입되는 게 아니죠. 부가 창출되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투자 자산 시장에 좀 고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으니까 여튼간에 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리고 뭐 최근에 AI 버블 관련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AI 버블은 존재를 해요. 왜냐면 항상 그거는 일반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술이 나왔을 적에 그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어, 뭐야?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은 이게 뭐지? 어, 차트를 제가 해놨나?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신기술이 시장에 적용되는 파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기다가 화면 잠깐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Y축 X축이잖아. 신기술이 도입되면은 시장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거는 이렇게 천천히 적용돼요. 천천히. 이거는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는 신기술의 파동인 거고요. 그리고 신기술이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건 기대감이야. 기대감의 차트는 팡 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현실에 다가오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현실에 적용됐을 때 또 기대감. 이렇게 올라요. 그 다음에 다시 현실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감의 파동이에요. 근데 그 기대감의 파동과 현실의 파동은 다르죠. 현실은 AI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천히 적용되지. 기대감 때문에 AI가 나왔어. 빨리 빨리 이렇게 하진 않죠. 예. 그거는 요거였죠, 요거. 요 빨리 빨리 처음에 이렇게 기대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현실은 천천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기대감이잖아. 현실과 괴리되는 이런 이격, 현실과 괴리되는 이격, 네 이런 데서 발생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AI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약간 그 AI 버블이 있죠. 없진 않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AGI 다들 이야기하고 참 그리고 5년 만에 세상이 바뀐다고 이야기하죠. 5년 만에 AGI 시대가 되고 뭐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한다. 예전에 그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닷컴 버블 때도 신기술이 나왔을 때 세상이 이제 다 바뀌었다. 끝났다. 그런데 닷컴 버블이 발생을 했죠. 근데 닷컴 버블이 발생하고 나서 진짜 닷컴 버블이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였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일정한 여기가 시간축이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닷컴 기업이 성장했죠.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 사이트라든지 그렇죠. 그동안 이제 여기서 뭐 라이코스라든지 그런 뭐 파란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이제 검색 엔진이 다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는 존재한다. 예, 지금은 약간 버블의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저평가된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저평가된 종목에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성이 있긴 하겠죠. 좀 많이 지금 상승한 부분은 그냥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앞으로 그게 안 될 거냐, 앞으로 뭐 성장주가 안 올라갈 거냐, 올라가긴 하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IMF라든지 OECD인가
거기서 세계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잖아요. OECD하고 IMF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진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한국도 올해보다 내년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내년엔 더 좋아질 수 있죠. 다만 그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버블이란 부분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 과도하게 좀 고평가된 부분은 좀 투자 전략을 근데 주식은 그렇잖아. 주식은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그걸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주식은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그럼 돈 버는 관점으로 생각하세요.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돈 버는 관점이지.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있죠. 가는 말에 올라타세요. 한번 올라탔다 한번 떨어져 봐보세요. 안 떨어지는 게 좋긴 한데 실력이 있으시면 그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 막 말이 막 달려가. 실력이 있으시면 가는 말에 올라탈 수 있지. 그러면 올라타면은 이제 막 날라가면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지.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 있잖아. 일반 그 전문가냐 전문가지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일반 투자자분들은 가는 말에 올라탔다가 이렇게 꼬라박아 버리면은 어떡할 건데? 손절할 거예요. 주식은 돈을 잃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절이 무슨 누구 집에 이름 달고. 그거야 손절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적었을 때 처음에 내가 줄인일 때 줄인에는 어떻게 투자해요? 처음에 뭐 100만 원 정도 거기서 내가 뭐 30% 떨어져도 100만 원에서 30% 떨어지게 되면 뭐 30만 원 정도 그 정도 내가 손절할 수 있다. 아, 이건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손절을 투자금이 크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뭐 10% 인해서 10만 원 뭐 손절 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 온전하게 뛰어드시게 되면은 투자금이 적을 수는 없어요. 투자금이 적은데 내가 돈을 번다고 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어? 그건 양아치 아니에요, 양아치? 투자금이 적으면서도 나 돈 많이 벌겠다는 거 하는 것은 양아치 같은 생각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고 한다면 진짜 오리지널로 돈 벌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다 합시다. 1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10%만 떨어져 봐요. 1억에 10%면은 1000만 원 아니에요? 그 이거를 10% 떨어지게 되면 손절 치는 거야. 뭐 1000만 원 누구 집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투자금이 그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10%만 떨어져도 1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손절이 누구 집에 이름이 되고요. 어? 어? 손절이 뭐 10% 정도에서 뭐 기준을 해가 10% 정도에서 손절 치세요. 에휴, 처음에 주린이 분들이 투자할 때는 투자금이 적으시니까 그래가 뭐 연습 삼아 재미 삼아 하시니까는 그렇게 손절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거지. 나중에 오리지널로 진짜 여러분들 자산 시장에 여러분들 자산을 투자해서 돈을 버시려고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100만 원 손절 치는 게 그게 또 손절도 습관이 되면 계속 손절 쳐요. 처음에 한 번만 손절 칠게. 나중에는 이렇게 손절이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냥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원금도 다 없어지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런 무슨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 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손절 같은 거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뭐 짧게 손절한다고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권장하지 않죠. 그걸 누가 주식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돈을 잃으려고 애쓰려고 손절 치려고 애쓰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의미 없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긴 하겠죠. 쓰잘데없는 짓은 하실 필요 없죠. 예,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의 포인트는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뭐 내일 올라가요 월요일날 반등해 그걸 떠들어대는 게 뭐가 목적이야.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수준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수준은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그 금융시장의 핵심은 고평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버블 논란의 영역이에요.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려하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를 좀 생각하실 필요 있죠. 만약에 그런 건 있죠. 만약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기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걸 좀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좀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살짝 살짝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좀 크게 살짝은 아니죠. 여기서 좀 크게 조정받았죠. 조정받았을 때 이런 데서 좀 매수하셔서 반등하게 되면 반등에 대한 수익 정도 그 정도 챙기시면 되겠죠. 뭐 이런 자리에서 계속 들고 가기는 어렵죠. 이런 자리에서 계속 들고 가는 거는 어렵지. 오히려 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했던 거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 로봇 산업은 아직까지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에 좀 날라갔던 게 이거였잖아요. 제가 이야기해서 이거 싼 자리였잖아요. 싼 자리에서 엄청 날라갔죠. 30% 날라갔죠. 30% 이상 날라갔죠. 뭐 이렇게 좀 저렴한 포지션에 그동안 시장에서 가치를 부각받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의 흐름의 이동이겠죠.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예, 다만 그건 있었죠. 최근에 그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올라왔죠. 엄청나게 반등하면서 올라오긴 했지. 근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는 좀 저평가받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거의 뭐 V자 반등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치 U자 반등? 거의 V자 반등이죠.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날라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단기 고점의 모양새가 있으니까 그치. 지금은 단기 고점의 모양새가 있는 자리니까 그쵸. 여기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이 나올 거니까 안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파동의 관점인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매도 때리진 않았네요. 약간 기관계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네. 개인이 좀 매수했고.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거는 뭐 주식 오래 해보시는 분들 아시죠? 개인은 늘상 변함이 없잖아요. 개인들은 늘상 단기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특이한 그 본능을 갖고 있죠. 되게 변하지 않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은 고평가된 자리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좀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저평가된 종목을 좀 꾸준하게 좀 기다리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시장은 변화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시장이 나쁜 거냐? 현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커싱은 그거예요. 고밸류에이션. 고평가된 부분은 된 종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좀 우선 핵심 포인트인 거고. 그러면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매집이죠. 지금은 좀 아니면 뭐 짧게 짧게 치고 빠지려고 한다면 그냥 이제 눌린 목자리 보통 눌린 목자리라고 하죠. 눌린 목자리에서 접근하면 되는데 근데 눌린 목자리가 그렇게까지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야 뭐 그래도 여기서 눌린 목자리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반드시 꼭 이 눌린 목자리에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만약 이거 올라가려고 분석하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눌린 목자리도 솔직히 일반 투자자분들이 공략하는 것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어,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뭐 앞으로도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눌게요. 지금은 그냥 이번 방송은 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할게요. 이 정도 수준. 아 그러면 다 이야기했죠. 고용보고 그 카톡방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 큰 흐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는 조정 받을 수 있죠. 아까 이야기해서 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있으니까 그건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우선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좋게 봐요. 저는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똑똑하시잖아요. 그 대통령이 똑똑하면은
좋아요.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하고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내란이라 일으키고 국민들만 힘들고 경제만 개판 5분 정도 되는 거고 대통령이 똑똑하면 돼요. 그 문재인 대통령일 때도 현명하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증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몇몇 국민들은 믿지를 못했죠. 근데 요번에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실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좋은 시절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IMF라든지 OECD라든지 거기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만 이제 그건 있긴 하겠죠. 뭐 관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국의 대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다 관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관세 이슈가 가장 크죠. 뭐 증시가 안 좋으면 다 관세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조정 정도는 근데 그 조정이 좀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고 약간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금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치만 보세요, 가치. 그리고 한국 경제가 좋냐 안 좋냐.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무너질 일이 있냐 없냐. 그거 리스크 관리를 하면 좋죠.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뭐 차트야 어차피 매수 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파동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에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영역이니까 뭐 그 작은 거 갖다가 뭐 맨날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떠들고 있으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뭐 우리가 시간이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시간이 남아도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쓰잘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우리가 돈을 버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증시 여기까지 녹화 뜰까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뭐 이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 안 한 거 있나? 제가 볼까? 여러분들과 제가 톡방에다 올려드리긴 했는데, 노동시장 저기 다음 주 고용 보고서 좀 이야기를 했고, 고용 보고서 근데 이거 그다음 코스트코 실적은 좋게 나왔죠. 하지만 고평가 부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엔트로피 관련된 이해가 있죠. 요새 AI 쪽은 오픈 AI가 가장 돋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엔트로피의 클로우드.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증시에는 물가는 무난했지만 이번 주 전체의 흐름은 약간 이제 힘이 좀 빠진 모양새는 있다. 아무래도 조정받았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그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이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좀 약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위험자산 시장이 강세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코인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긴 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PC지수 물가는 뭐 예상치에 부합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PC지수와 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한국의 외환시장 전면 개방 이걸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내년에는 한국이 MSCI 선진 시장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좀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초기에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잘 되겠죠. 그리고 틱톡 미국 합작사로 생존 확정.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해가지고 틱톡 미국에서 운영되는 게 승인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중국의 최종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뭐 중국도 지금 거의 공감하는 수준이라 가지고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고 다만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그 뭐가 있냐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협상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야 되게 웃기지 않나? 중국의 관세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중국 관세가 35%밖에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미국 관세는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10%잖아. 그 결국에는 지금 중국 관세가 2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 이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기억하기엔 그렇게 기억되고 있어서. 뭐 예전에 뭐 중국에게 200% 관세 한다고 이렇게 떠벌렸었더라.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뭐 미국이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블랙록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만났죠. 블랙록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블랙록이 또 한국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자본이 들어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블랙록이 한국을 AI 수도, AI 관점으로 좀 본다. 근데 AI는 당연히 필수긴 하겠죠. AI 쪽에 투자를 하겠죠. 한국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블랙록은 현실적인 투자 자산 업체니까 보니까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잖아요. 뭐 원전 쪽 투자는 약간 좀 그렇죠. 왜냐면 원전 쪽 투자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영역은 아니니까. 뭐 미국도 원전 쪽에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 하기는 하겠지. 하긴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당장 전력을 필요로 할 때는 재생에너지 쪽이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한다는 소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에 대한 거품 인식 아까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AI가 지금 슈퍼 사이클이죠. 지금 앞으로 AI는 뭐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비캐피털 공동대표 라지 강굴리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3, 4년 차니까 앞으로도 AI 쪽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까 그 기대치하고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이격도의 갭 차이가 있으니까 일시적인 버블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의약품 트럭 가구에 초강력 관세를 발표했죠. 이 부분이 이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10월 1일부터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 그리고 대형 트럭에는 25% 이거 아시죠? 그래서 10월 달로 좀 넘어가게 되면 10월 달이라든지 다음 주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 이거를 빨리 돈 달라 현금으로 달라 빨리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거 좀 위험하죠. 여러 가지 협상할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네 카톡방에 남겨놨는데 미국 증시의 조정 한국 선물 지수 약세 하면서 말 그대로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농민 지원. 야, 관세 얻어갖고서 지금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이고 브라질산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농가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로 번 돈 갖다가 미국 농민을 지원하게 하는데 쓰겠다. 무역 전쟁 충격을 농가 보조금으로 메우려 한다라고 하네. 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관세 받아갖고서 미국 농민들 위해서 쓴다는 거네. 참. 미국 주택 시장은 네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주택 시장이 만만치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만약에 경제가 좋으면은 유동성 자금이 좀 들어오잖아요. 근데 미국 주택 시장이 뭐 기존 주택 거래가 여전히 뭐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하고 신규 주택 정도는 좀 팔린다고 하는데 근데 약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택 시장은 약간 답답하다. 지금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주택 시장, 부동산 쪽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시장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 뭐 부동산 쪽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최소 못해도 물론 이제 내가 거주하는 집이 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시간제로 봤을 때 최소 못해도 뭐 7년 정도 아니 5년 정도 필요하잖아. 진짜 짧으면 3년이지. 근데 지금 만만치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자율 운항 선박 이거. 이제 선박 배가 여기다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선장은 있겠죠. 선장 없이도 스스로 이렇게 운항을 해가지고 간다는 거. 그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업 스마트 친환경 선박 경쟁에서 주도권 강화하고 있다. 선박 관련된 또 기술이 또 AI 도입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할까요? 뭐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여하튼간에 뭐 자세한 것은 톡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도 올려드리고 있고 근데 톡방은 아무래도 계속 저게 정보가 남아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이 유튜브에 게시물에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불편한 게 있긴 있더라고. 그래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톡방이 좀 편하긴 하지. 여하튼간에 약간 이제 정보도 같이 공유하기가 좀 편하긴 하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증권 시황을 이 정도 이야기할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증권 시황을 이야기할 때 뭐 단순하게 뭐 증시가 올라갔어 떨어졌어 이거 이야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죠? 별 의미 없잖아요.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은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지. 증시가 올라가서 떨어졌어가 뭐가 중요해. 그렇지. 근데 그런 건 있긴 하겠죠. 뭐 증시 올라가서 떨어졌어는 단지 그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약간 현상을 확인하는 정도? 그거인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그 주식 시장에 투자하실 때 올바른 마인드를 정립을 하신 다음에 투자 전략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할까요? 증권 시황에 대해서는?